안녕하십니까, 주식매매꾼입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제 수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뭐 제 수익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가지시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공개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수익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좀 엇갈리는 하루였는데 자이글이 오늘도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오늘은 자이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사실 만약에 공매도가 되게 굉장히 자유로운 그런 시장이라면 저 같으면 자이글 공매도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냥 말이 안 되는 정도라고 봅니다. 이 회사의 지금 사업 보고서를 보면 2차 전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2차 전지에 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작년 말 2022년 말쯤에 유형자산 양수 요 이제 토지 및 건물과 기계 장치 이걸 이제 양수했다 매수했다 뭐 이런 건데 양수 목적의 2차 전지 제조 시설 및 연구 설비 구축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시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혜공 신화하고 이런 것 보면 해외에서 2차 전지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사항 이런 걸 지금 조혜공신을 해서 답변이 나온 게 버지니아의 합작법인 설립 및 투자에 관해서 세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근데 그 내용은 공표할 수 없다. 확정이 되면은 일정에 따라서 공시를 하겠다. 그리고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 중이다. 근데 확정은 아직 안 됐다. 그러니까 전혀 뭔가 딱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건 없는 겁니다. 작년 말에 그 토지와 건물 그리고 기계 장치를 매수를 할 때 차입으로 이제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지불을 하고 그렇게 이제 유형자산을 샀는데 그때 신규로 이제 차입한 금액이 63억입니다. 63억 63억을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유형자산을 샀죠. 그런데 이 회사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를 보면 작년에 영업 손실이 27억 정도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해서 단기 순손실이 37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63억을 대출을 받았고 그 금리가 대략 5%가 조금 안 됩니다. 4.96% 건이거든요. 기업은행에서 63억을 차입한 건 4.96%의 이자율인데 4.96%면은 1년에 이자만 3억씩 나갑니다. 1년에 이자가 3억씩 나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자, 2021년보다 2022년에 매출액이 한 50억 가까이 줄어들었죠. 실적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매출이 줄은 것보다 매출 원가 감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매출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이자를 3억이나 더 주면서 이게 감당이 가능한가? 현금 흐름표를 보게 되면 영업 활동에서 창출되는 현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인 거죠, 계속. 영업 활동으로는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이제 오히려 계속 나가고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정말로 2차 전지 합작법인을 설립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그게 성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이 정도로까지 올라간다는 건 사실 좀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전 자익을 공매도를 좀 해보고 싶긴 한데 워낙 또 공매도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 공매도라는 그 이제 제도 자체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 때문에 그래요. 이런 종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갈 때 좀 이렇게 안정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신라젠이 미친 듯이 올라갔던 것과 뭐 헬릭 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올라갔을 때 과연 이게 공매도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었다면 그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쏟을 정도로 올라갔을 것인가? 그렇게까지 올라가기 이전에 좀 차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그런 행위 없이 합법적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공매도는 저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자이글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이글이 이게 사실 저는 성공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미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뭐 매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기술 개발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회사가 많은데 지금에 와서 뭐 그런 기초적인 기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해서 저 업체들을 따라간다? 전 이건 좀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이렇게 많이 띄우기 위한 그런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 지금 자이글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가장 배 아파할 그런 이제 주체는 예전에 전환사채를 발행했다가 이제 전환사채를 사들였다가 그거를 조기 상환 청구를 한 그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전환사채를 한번 발행을 했었어요. 140억짜리. 이게 이제 아직 현재 시점에서 아직 살아있을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그런 사채였거든요. 전환사채였는데 이게 만약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바닥을 칠 때 이 전환 가액은 계속 이렇게 변경됐을 거거든요. 계속 떨어졌을 거예요, 전환가액이. 근데 이걸 계속 지금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거 행사해버리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거를 이때까지 가지고 있지 않고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상환을 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이제 주체가 굉장히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전환사채 물량이 아직 남아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못 뛰어오를 수도 있었겠죠. 아마 뭐 요쯤에서 이렇게 전환권을 행사했을 수도 있는 뭐 그렇게 됐다면은 이렇게까지 못 올라오겠죠. 물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장 배 아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수익은 수익인데 지난달처럼 그렇게 뭐 드라마틱하게 많이 수익을 얻은 건 아니고 그냥 목표 정도 그 정도 이제 수익을 거뒀는데 사실은 좀 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중에 이제 매매를 할 때 장중에 이제 수익이 많이 쌓이기도 했었는데 한두 방씩 이렇게 얻어맞으면서 아 내가 너무 취해 있었구나 너무 큰 수익에만 취해 있어서
이 정도의 수익은 이제 나에게 큰 만족을 주지 못하는구나. 자꾸 욕심을 내게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서 어, 예전처럼 이제 목표를 50만 원으로 잡고 좀 차분하게 목표를 채우면은 좀 만족할 수 있는, 좀 무리해서 매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제 수익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언급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조금 컨텐츠를 다른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장기 투자에 대한 얘기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종목이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익을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음,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은 너무 과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제가 이걸 못 잡아서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각도로 올라가면 언젠가는 비슷한 각도로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폭탄 돌리기밖에 안 되는,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걸 매수하려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